안녕하세요. 바람이 불지 않아도 돌아가는 바람개비 이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잊지 말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공의 법칙, 맥스웰 몰치의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바람이 불지 않아도 돌아가는 바람개비처럼 살기 위해서 저는 실수를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고, 어떤 일을 할 경우에는 몰입을 해서 이제 그 일을 하다 바로 죽을 사람 같이 최선을 다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하나 둘 실천하면서 살아온 삶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수학도 문제를 풀려면 공식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든 거에는 매뉴얼이 있고 법칙이 있고 그런 게 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된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맥스웰 몰치의 성공의 법칙입니다. 우연치 않게 한 10여 년 전인가 제가 이제 그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을 할 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 아주 훌륭한 그 강사님께서 맥스웰 몰치의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선택을 하고 그 책을 읽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책이 두꺼워서 하여튼 이렇게 두꺼운데 몇 페이지 한 300페이지 이상이 되는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혼자서 숨겨놓고 나만의 노하우라고 생각했던 이런 내용들이 어쩌면 이 책 안에 다 있을까? 이렇게 책이 또 다 그 내용이 다 있고, 또 이 책이 베스트셀러이고 오랫동안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는 공감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구나, 이런 생각에 제가 깨달은 생각이 뭐냐면,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대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그 삶의 태도나 유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구나. 5천년 전, 만 년 전의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메리카 사람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의 법칙대로 살고, 인생을 좀 낙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제 좀 어려운 여건으로 살아가시 경우도 나름 성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요인과 법칙들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절대 공감을 한 이 맥스웰 몰치의 성공의 법칙 내용 중에서 이제 그 몇 가지를 제가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긍정 마인드를 가져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봉착됐을 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과, 과연 이가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 성공하는 사람들은 100% 긍정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일에 달겨드는 거죠. 이렇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그 일을 시작하는 시점을 일단 빠르게 만드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망설임과 뒷걸음치는 시간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은, 이렇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저질렀어요. 일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룰렛을 이제 화살을 딱 던졌을 때 내가 던져서 당길 때까지는 정조준을 하기 위한 몰입을 하고 이제 속도감 있게 당긴 화살을 그거를 놓게 되겠죠. 그렇지만 화살이 날아간 이후는 저는 그 화살의 방향과 속도와 이거를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 손을 떠난 일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을 안 갖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전을 하고 던지고 일을 저지르는 일까지, 거기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몰입하고 정보를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다음 할 일을 생각을 하고 그 진행하는 일 가운데 본인이 관여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하지만 본인이 변화시키고 관여할 수 없는 거에는 관심을 끊는 거죠. 이러한 내용이 이제 이미 룰렛의 회전판이 돌아가면 결과만 기다리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성공한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끝난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런 식의 후회는 낭비인 거죠. 그것이 룰렛을 당겨서 던지기 이전까지 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는 거. 그러니까 A를 할 때는 B를 생각하고 B를 할 때는 C를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몰입을 하지 않는 사람은 A, B, C 어느 거 하나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A를 할 땐 A만 집중하고 B를 할 때는 B만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일의 속도도 빠르고 결과도 완성도가 높게 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할 수 있는데 습관적으로 늘 하는 일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하기보다는 다른 거에 신경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태도인 거죠.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맥스웰 몰츠의 성공의 법칙에서는 돋보기의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돋보기를 종이 위에 대고 햇빛을 모아 그러면 사실 저 꼭대기에 있는 태양과 이 돋보기와 이 종이 세 개는 연관관계가 하나도 없는데 빛이 모아 종이를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빛을 모은 돋보기가 종이를 태울 수 있듯이 우리가 관심을 모으고 집중을 하면 종이를 태우듯이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목적지 골에 도달할 수 있고 성공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상주의, 완벽주의자는 성공의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는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저 사람은 완벽주의야. 저 사람의 일에 대한 피니싱은 믿어도 돼. 뭐 이런 식의 거. 그런데 결정과 진행이 빠르면서 완벽주의자인 사람은 완전히 금상첨화죠. 말할 거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일의 속도나 결정은 빨리 못하는데 이미 결정해서 한 일에 대해서 완성도가 높다. 이런 분의 경우는 능력은 탁월하되 성공은 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일을 저지르면서 진행을 하는 상태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 보완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성공의 비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일에 부닥치기 이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죠. A라는 일이 발생됐을 때, B라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한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어떤 걸 예단하고 예측하면서 시간을 버리기보다는 우리가 일단 저지르면서 발생되는 현실 속에서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이 성공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지른 후 궤도 수정을 하면 된다.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이제 맥스웰 몰츠의 성공의 법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자신의 잠재력을 믿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새 핸드폰을 사잖아요. 그러면 정말 핸드폰의 기능이 뭐 헤아릴 수가 없어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된다고 할 정도로 많은 기능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거는 전화를 주고받고 문자를 하고 카톡을 하고 극히 몇 개의 기능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가전제품을 사도 보면은 사용 설명서에 엄청난 내용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은 몇 가지가 안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나 이민경,
또 여러분 뭐 김철수, 뭐 김은희, 뭐 여러 가지 여러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분들 각각이 다 엄청난 잠재력을 저도 마찬가지고 갖고 있지만 우리가 꺼내서 사용하는 능력은 몇 가지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많은 케이스를 부딪혀서 그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은 무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발전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아이고 오늘 또 하나 배웠네. 그 덕분에 또 내가 새로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 라고 매일매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소극적으로 폐쇄적인 공간에서 소수의 사람만 만나고 살기보다는 개방된 공간에서 많은 일을 부딪히고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 소통을 통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갖는다면 우리는 한 인간은 무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보다는 적당히 과대평가하면서 잠재력을 꺼내내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을 보고 저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저에 대한 외침, 저에 대한 가르침으로 제가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갖고 있는 능력을 한 군데 모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모은 다음에 또 수많은 반복 연습을 통해서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반복 연습을 통해서 잠재적으로도 무의식적으로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훈련을 하고 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자기의 완화 방식을 터득을 해서 마음의 족쇄를 풀어야지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과 만나고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한 번에는 한 가지 일만 하고 거기에 몰입을 했을 때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하기보다는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성공의 법칙에 많은 법칙이 필요한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는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집중을 해서 몰입을 해서 결과를 얻어내고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일단 도전하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수정 보완하면서 꼬린점에 도달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우리가 먼 미래 10년 후, 20년 후, 또 30년 후에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래, 그래도 내가 잘 산 것 같아. 뭐 후회는 없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삶. 그게 저는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엄청난 재산을 갖고 빌딩 몇 채를 갖고 또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이게 꼭 성공이 아니라, 왜냐하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러 높은 자리를 가기를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낮은 곳에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지향점을 출세하거나 많은 부자가 되거나 이런 거에 갖기보다는 10년 후, 20년 후 자기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후회 없는 삶, 그래도 잘 산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성공의 그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수준이 바로 성공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한 삶을 이루어내는 데는 이렇게 맥스웰 몰츠의 성공의 법칙처럼 그걸 실천하는 삶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맥스웰 몰츠의 성공의 법칙이 많은 사람들의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 성공한 사람은 이와 같은 방식을 택해서 성공을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맥스웰 웰치의 성공의 법칙을 소개해드리고 저 또한 이 성공의 법칙을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